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들에서 제갈공명과 화천대유 천하동인에 대해서 성명학적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성명학상으로 장명과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실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북의 비운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남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실정적으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질 때 첫째, 좋은 뜻을 선택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개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학렬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짓는데요. 학렬자를 맞추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대는 이 사격식 수리학으로서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장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명은 창작 분야입니다. 이것은 어떤 글자, 숫자 조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것도 초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름을 제대로 지으려면 물론 한자 뜻도 봐야 되고요. 한자 뜻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자와 척자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글자에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엄비시킨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다음에 사주를 봐야 됩니다. 사주의 조후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강약을 봐야 됩니다. 강약을 봐서 억강부약을 해야 되는데 모 후보가 억강부약 책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 후보 주변의 명리학자가 포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리해낼 수가 있죠. 다음에 뭡니까? 엄령오행을 봐야 됩니다. 한글 발음에 의해서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데 이 상극과 상생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분야고요. 마지막으로 사주를 볼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세를 볼 때 사주뿐만 아니라 이름에서 괴를 써서 육효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것은 여포 청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고 적중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왜 여포 청날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삼국지에서 무공이 제일 높고 깊은 사람은 여포입니다. 관우도 장비도 항충도 조자룡도 아니라 여포입니다. 여포가 제일 무공이 높아요. 자, 여포 청날처럼 예리하게 육효로서 적중하는 것은 좀 이따 제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은 모든 역학 이론을 구사해야 되니까 장명은 역학의 꽃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남의 이름을 그냥 풀어보면요, 그냥 지었다고 생각할 때 김정일의 아들, 남자니까 김정일의 아들이다, 김정일의 남자아이다, 태어났으니까 남자아이죠, 이렇게 지었다 이겁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보고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때요? 김정여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이름이 있죠. 자, 이렇게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글자를 파자를 해서 보게 되면 정자는요, 한일자와 거칠 지자의 합성입니다. 한일자는 하나란 뜻이 있고요, 하나, 크다란 뜻이 있습니다. 거치다, 크게 거친다, 한 방에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방에 끝나버린다 인생이. 그런 사람 많죠. 이 정자가 우리나라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밭전자와 힘력자의 합성자입니다. 힘으로서 밭을 바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많이 쓰대요. 자, 이 전자는요, 입구자에다가 십자가 들어갔죠. 이 십자는 뭡니까? 욕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가 나와버렸죠. 19. 이런 그 파자로 나온 이름을 쓰게 되면요, 이런 그 경우는 여난이 많이 있어요. 여자난이 있고 여자가 많이 바뀌고 또 풍요객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수리학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5와 7은 원격이라고, 12수는 박약격이라고 합니다. 박약격. 말 그대로 약하다는 뜻이죠. 박약하다, 의지박약 그러잖아요. 의지박약격. 격은 뭡니까? 어떤 털입니다. 사주격국도 있듯이 이름도 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해석에 들으면 연약실조상이라고 해요. 연약실조.
실은 뭡니까? 조화를 이뤘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러면서 조화를 이뤘으니까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건강상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병약하니까 역부족이죠. 역부족이면 어떻게 돼요? 패한다.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없어 역부족으로 패한다,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분서주 돌아다니게 됩니다. 동분서주 이렇게 써야죠. 동분서주한다. 실제로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 13수는 지목격이라고 합니다. 지목격이니까 지모가 출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좋은 수재들한테 많이 보이는 그런 술입니다. 지목격은 구의자명상, 오랫동안 스스로 밝은 빛을 발휘하는 상이다. 머리가 영특하고 막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죠. 15수는 통솔격입니다. 통솔격. 통솔격은 뭡니까? 통솔을 잘한다 이런 뜻이죠. 통솔격. 통솔 잘하는 사람 리더잖아. 리더격, 리더 스타일. 리더 스타일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잘하면 천지가 안정이 됩니다. 천지 안정지상. 천지 안정지상을 이루다. 여자분의 이런 수리가 있으면 가정의 통솔을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살림을 잘합니다. 13수가 있으면 또 지혜로서 현모양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리들 이름에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좋은데 이 통솔격 때문에 이분이 아마 쫓겨나고 당한 것 같아요.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이분이 리더는 후덕합니다. 원래 성격도 후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관상이 조금 많이 빠지더라 이겁니다. 후덕하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이것을 경계해가지고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수는 허망격입니다. 헛되다. 망은 뭡니까? 말할 망자죠. 나의 희망이 헛된 희망으로 된다. 허망격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게 무정세월상 이렇게 되는 거죠. 무정하게 세월만 보낸다. 매사가 마지막으로는 헛되고 허망하게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풀이를 보면요 굉장히 안 좋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것을 이제 육효계를 세워서 보게 되면 내 이름은 네 개라고 그랬죠. 여기가 네 개입니다. 네 개. 성까지 합친 것을 외계라고 합니다. 외계. 그 다음에 이름과 이름의 원격과 정격을 합친 것을 정격을 합친 것 30인데 이것을 6으로 나누면 이게 동효입니다. 자, 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진이랬겠네. 뇌는 뭡니까? 이 이름은 뭡니까? 내성병력처럼 계속 시끄럽고 불안한 그런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주역적인 풀이고 육효를 풀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육효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육충계입니다. 좌우충, 인신충, 진술충, 육충계죠. 육충계는 어때요? 안정이 안 됩니다. 새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이름으로 보든지 신수로 볼 때 새를 중시해서 봐야 되는. 새는 뭡니까? 일주입니다. 일주. 말하면 일간이죠. 일간인데 새를 보게 되면 재가 붙었죠. 재는 뭡니까? 재는 일단은 돈이죠. 돈이고 여자로 보잖아요. 우리가 명리나 육교에서. 그 다음에 돈과 여자가 어디에 가면 있나요? 유흥에 있잖아요. 유흥. 이거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놀이, 오락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또 빠친고. 자,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저 괴가 어디 있냐면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로 태어난 사람이고 여기는 네 개니까 내 나라 내 집인데 밖에 있으니까 외국입니다. 몇 개 꼭대기 있으니까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빠친구도 하고 유흥하고 재밌게 사는데 저 괴로 가선 유랑객의 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효가 딱 동했습니다. 이효가 동해서 택효입니다. 택효가 동해서 새를 극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가정의 안정, 주거의 안정을 결하고 있다. 이런 그 육효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혹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떠도는 그런 형국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움직이는 배경에도 죄가 있으니 가는 데마다 돈은 있지만은 이 괴에서 형이 진신이 되면서 강력하게 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격토를 하고 있죠. 형제가 나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벌써 괴를 세워서 보니까 육효기에서 그 형제가 나를 죽이는 걸로 일단 나와 있잖아요. 쫓아내고 몰아낸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해입니다. 정유년에 인월 미일진의 진시에 그런 일을 화를 당했죠. 자, 정치적인 어떤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 분야가 아니니까요. 유년에 들어가게 되면 진유합이 됩니다. 진유합. 원래는 진술충이 됐어요. 떠도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종잡을 수 없는데 이 유년에 가면 진유합이 됨으로써 뭡니까? 진술충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딱 뭡니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노출돼 추적을 하는 그 달이 인달이면 인목이 강력하게 진신이 가서 그냥 쳤는데 현모가 붙었잖아요. 그 해 현모니까 뭐 도적처럼 가서 처리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미입니다. 신미일입니다. 왜 신미일이 될까요? 신미일이 되면은 오하를 미토가 합으로 엮어버립니다. 묶어버리니까 오하는 언연중에 목생어 화생토를 해주는 의사가 있는데 미토가 와서 묶어버리니까 작동이 멈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멈춰지니까 이번에는 인목이 가서 그대로 그걸 해버리는데 그 날짜가 이렇게 되고 미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진시입니다. 진시니까 어떻게 돼요? 진시니까 신자진 수가 돼가지고 여기다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진토가 와서 술토를 때려버리니까 바로 그냥 격발당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